예스. 네. 그러면은 Welcome back. 이제 아이폰에 대한 불평을 했으니까 맥에 대한 불평을 좀 해볼까요? 좋습니다. 맥은 최근에 진짜 이상해요. 물론 아이폰도 그렇긴 한데 저는 하종이 했던 비유가 맥과 아이폰에 대해서 한 비유는 아니지만 뭐에 대해서 비유를 했더라? 마이크로폰에 대해서 비유했던 것 같아요. 컨덴서 마이크랑 다이나믹 오. 마이크에 대한 비유를 했는데 그 요지는 복잡할수록 더 잘 고장이 난다. 왜 컨덴서 마이크가 다이나믹 마이크보다 잘 고장이 나느냐를 설명할 때 볼펜이랑 연필을 생각해라 이런 비유를 했는데 그게 딱 맞는 것 같아요. 모든 물건이든 오. 복잡할수록 더 잘 고장이 나고 잔 그게 더 많은데 typically 아이폰보다는 맥북으로 하는 태스크가 많고 더 고려해야 할 이제 인터랙션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맥에도 오류가 훨씬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까 말했듯이 이제 아이폰으로 뭘 그렇게 많이 하겠어요. 기껏 해야 이제 그쵸. 오랫동안 찍은 팟캐스트나 클라이밍 하는 거 크롭 해가지고 이렇게 쭉 짧게 만드는 거 에이. 보면서 오 하는 건데 이제 맥으로 하는 거는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맥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은 지금 몇 개 있어요? 일단은 3개예요. 저는 근데 많이 없죠. 저도 2개밖에 없어요. 사실상 진짜 버그는. 근데 말하다 보면 생각날 것 같아요. 계속. 그렇긴 한데 제가 딱 진짜 거슬리는 버그는 딱 2개밖에 없어요. 저는. 일단 저는 이건 무조건 버그일 수밖에 없는 게 제가 이 설정을 절대 건드리질 않거든요. 이게 패닝 그러니까 레프트 라이트 밸런스를 맞추는 그 설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헤드폰을 쓰거나 에어팟을 쓰거나 할 때 좌우 밸런스를 바꿔서 왼쪽으로만 들을 건지 오른쪽으로만 들을 건지 아니면은 똑같이 들을 건지. 근데 보통 당연히 똑같이 듣죠. 왼쪽으로 이게 자체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는 이상 그 밸런스를 바꿀 일이 없잖아요. 누가 그걸 왼쪽으로만 들어요. 네. 한쪽 빼고 들으면 되지.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 헤드폰이랑 에어팟을 어떤 상황에서 그러니까 저는 좀 복잡하게 많이 쓰잖아요. 그냥 줌만 하는 게 아니라 막 이걸 촬영하면서 네네. 뭐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한쪽이 안 들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볼펜 아날로지랑 비슷하게 저는 이제 셋업이 굉장히 복잡하니까 뭐가 문제인지를 모르는 거죠. 여기서 안 나오고 있나? 여기서 안 나오고 있나? 여기서 뭐가 잘못됐나? 했는데 제가 건드릴 수 있는 거 다 찾아봤거든요. 그래서 얘가 페어링이 맥북이랑 좀 호환성이 안 좋은가 보다. 왜냐하면은 얘는 일단 지금 애플은 티피컬리 같은 제품들끼리 쓸 때 호환성이 제일 좋으니까 소니가 여기 껴 있어가지고 조금 호환성이 안 좋다 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맥에서 얘의 설정이 한쪽으로만 몰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혹시 오디오 미디 셋업에서 설정이 바뀌어 있었던 건가요? 미디 셋업이요? 오디오 미디 셋업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조금 오디오가 복잡하게 설정을 할 수 있게 있는데 거기에 데시벌 설정까지 하면서 좌우를 약간 설정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이건 진짜 네, 보이세요? 혹시 켜져 있나요? 근데 저는 그냥 사운드 탭에서 했던 것 같아요. 이게 오디오 미디 셋업에 좀 복잡하거든요. 여긴 진짜 다 바꿀 수 있게 좀 돼 있고 좀 재밌는 것도 많이 할 수 있어요. 여기서. 미디? 그러네. 없죠. 막 여기 네. hertz도 설정할 수 있고. 네. 어. 저는 그러니까 오디오를 뭐 하다 보니까 여기서 많이 하는데 여기서 재밌는 거 많이 할 수 있거든요. 멀티 아웃풋이라는 걸 막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줌에서 한 소스로 보내는데 여기 이 소스에서 2개로 가라 해서 뭐 스피커에도 나오고 내 헤드폰에도 들리고 뭐 이런 걸 할 수 있어요. 근데 방금 아무튼. 생각났어요. 아무튼 그거는 버그는 버그고 왜 일어나는지 모르겠지만 확실한 건 제가 어쩌다가 그러게요. 건드릴 일은 전혀 없는 설정이었다는 거고 너무 어이없었어요. 진짜 고장난 줄 알았다니. 그거랑 이거는 버그는 아니고 불만. 맥에서는 그게 안 되죠. 앱마다 볼륨을 설정하는 게 안 돼요? 안 되죠. 안 돼요. 그럴 줄 알았어.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윈도우에서는 그 윈도우 진짜 편하게 아예 딱 믹서가 나오잖아요. 나오잖아요. 유튜브 예. 볼 밑에 이렇게 그거 안 돼요. 그거 진짜 불편해요. 그래서 줌 소리 맞아요. 강의 듣기 싫은데 이때 사람들 제일 많이 찾더라고요. 최근에 줌 강의 소리는 그냥 꺼놓고 딴 거 듣고 싶은데 그러니까. 완전 꺼놓을 수는 없어서 이걸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요. 맥에서 그게 안 돼요. 이제 뭐 유튜브 크롬에서 보는 유튜브라던가 아니면 게임을 한다던가 아니면 영상을 본다던가 이런 거는 자체적으로 플레이어가 있으니까 거기서 조절을 할 수 있기는 한데 이제 줌은 그게 없고 줌이랑 이제 유튜브를 같이 보려면은 줌의 소리를 낮출 수가 없으니까 전체적인 소리를 낮추고 유튜브 소리를 맥스로 하는데 이게 설정이 이제 맥스로 아무리 해놔도 그 차이를 만들 수가 없을 때가 있으니까. 네. 그리고 맞아요. 어떤 앱을 작게 듣고 싶을 때가 안 돼요. 크게 듣는 거야 뭐 어떻게 키운다고 하지만 너무 불편한데
그거를 이제 third party 앱이라도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막 찾아봤는데 좀 불편하고 깔끔한 애들도 없고 또 막 권한 맞아요. 넘겨줘야 다 그래요. 되는 것도 되게 많고 뭐 그렇더라고요. 뭐 물론 줌 같은 경우에는 줌 안에서도 그 아웃풋 설정을 아예 바꾸면 되긴 한데 이것도 이제 매번 또 뭐 그 막 아웃풋 줄이고 해서 애매하고 이 맥이 좀 그런 게 많아요. 유니버설 그러니까 앱별로 그 뭔가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이 좀 이게 없는 게 좀 많아요. 그게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좀 심해가지고 앱별로 언어 설정을 바꿀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내 맥OS가 영어로 돼 있으면 한국말로 내가 하고 싶은 앱도 다 영어로 되는 거예요. 아이폰도 그랬고. 그래서 나는 카카오맵 같은 경우 아이폰 비유를 드자면 카카오맵 같은 경우를 한국말로 보고 싶은데 이게 아이폰은 영어로 돼 있어서 막 지도가 이렇게 막 신촌동 이렇게 써져 있고 막 그래요. 그 안에서 막 꼬이고. 이거 너무 불편하죠. 예. 근데 맥에서도 그런 문제가 좀 있어가지고 옛날엔 아이튠스도 특히 막 음악 같은 거 언어 다 설정. 지금은 크게 문제가 없고 그 설정을 어느 정도 바꿀 수 있긴 한데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뿐만 아니라 약간 앱별로 조절하는 게 조금 제한인 게 있는 게 확실히 있어요. 그래서 그게 그걸 좀 저 말고 다른 사람들도 원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랬는데 그게 있고 또 하나는 또 소리랑 관련된 건데 저희가 이제 오디오 퍼슨이라서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이것도 어디선가 설정이 제가 건드리지 않았는데 바뀐 걸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external 디스플레이에다가 맥북을 USB-C로 꼽아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내보내서 뭐 키보드랑 마우스랑 해가지고 화면을 하고 맥북은 그냥 여기 닫혀진 상태로 있거든요. clamshell mode. 네, 그렇죠. 클램쉘 모드로 하거든요. 클램쉘 모드로 하는데 모든 소리 이제 뭐 줌에서 나오는 소리, 영상 편집하면 편집하는 소리, 뭐 이런 소리는 다 나오는데 오류 날 때 나오는 뽁 이 소리 있잖아요. 시스템 소리만 맥북에서 나와요. 그래서 영상 편집을 막 하고 있는데 갑자기 여기서 막 오류 났던 거 뽁뽁뽁 띵띵띵 막 이런 소리가 나는데 갑자기 여기서 나야 할 때도 안 나고 갑자기 닫혀 있는 여기서 갑자기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소리가 날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이것도 아마 뭐 오류인가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겠지만 이제 아까 그 패닝 이슈처럼 어디선가 설정을 지 맘대로 바꿔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막 엄청 거슬리는 정도는 아닌데 지호 씨 네. 그거 업데이트가 되면서 이거는 저도 경험을 했거든요. 이거 진짜 간단해요. 근데 저도 썰을 풀자면 도서관에서 이게 뭘 하고 있는데 맥북에서는 파일 같은 거 지우면 그 쓰레기통 소리 슉 나오잖아요. 부식 그게 이제 시스템 소리인데 그것도 시스템 소리 아까 오류 소리 같은 게 근데 그것만 그쵸. 갑자기 내 이어폰에서 안 들리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맥북에서. 그래서 내 에어팟으로만 들려야 되는데 갑자기 여기서 나와가지고 당황스러워가지고 맞아. 제가 알아봤는데 그 업데이트가 되면서 어느 업데이트인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뭐 무슨 점 업데이트가 되면서 그게 설정이 잘 안 넘어왔어요. 그래서 아까 열었던 그 사운드 설정 있죠. 그 인풋, 아웃풋 왼쪽에 사운드 에펙스 있는데 거기에 play sound effects through 그걸 바꿔주시면 돼요. 그래서 select second sound output device로 해놓고 그 밑에 다른 거 설정해 놓지 말고 위에 있는 그 기본으로 해놔야 네 그래 맥에서 내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위에 거기서 하면 됩니다. 방금 말씀해주신 덕분에 다른 문제를 하나 더 풀었는데 맥을 껐다 킬 때 나오는 빵 사운드 그거 있잖아요. 그것도 업데이트해서 그랬어요. 그게 다시 돌아온 사운드잖아요. 예전에 있었다가 저는 껐어요. 다시 했는데 와 하면서 이제 애플 좋아하시는 분들은 감동을 했는데 이제 이게 공공장소 이게 특히 이제 카페 같은 데나 아니면 특히 도서관 같은 데서 딱 열었는데 뽕 이러면은 안 되니까 꺼버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끌 수 있게 언체크할 수 있습니다. 저는 돼 있습니다. 언체크. 저도 그게 좀 추억의 소리긴 한데 사실 근데 맥북을 켜야 되는 상황이 거의 없어서 필요 없긴 한데 혹시 몰라서 저는 꺼놨습니다. 굳이 안 들어도 되기 때문에 이거 옛날에 선택된 사운드 출력 기기로 바꾸면 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Select Sound Output에 선택돼. 그걸 하면 위에 지금 쓰고 있는 그걸로 됩니다. 그 메뉴바에서 연동된다는 거죠? 네, 그걸로 선택됩니다. 당연히 그걸로 들어야 되는 거 원래 그렇게 돼 있었는데 그게 이제 설정이 나오면서 아웃풋 디바이스를 그 사운드 시스템 소리만 아웃풋에 따로 설정할 수 있게 갑자기 이게 돼가지고
아 선택권을 주면서 그러면 당연히 근데 디퍼트로 설정이 잘 안 넘어왔어요. 예, 어. 근데 그런 게 몇 개 있어요. 뭐 시리 보이스 바뀌는 것도 있고 뭐 업데이트 할 때마다 약간 그런 게 있는데 그것도 중에 하나였고 이게 그 스타트업 할 때 소리 나오는 거 옛날에는 이게 없어졌다가 다시 돌아온 거잖아요. 근데 이제는 끌 수가 있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끌 수가 없었어요. 있었을 때. 그래서 제가 원래 방송실에서 일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그 옛날 맥북들을 선생님들 거나 이렇게 많이 쓰고 그랬었는데 맥북을 켜야 되는 경우에 방송실에서 손으로 물리적으로 이렇게 스피커를 여러 명에서 이렇게 닫고 누르고 막 이러고 막 그랬었어요. 그 소리 때문에 아직도 기억해요. 제가 아 추억이다 진짜. 네.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 끄시면 됩니다. 네. 껐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거랑 이제 나머지 하나는 저는 그거 미리 저번 주에도 사실 얘기를 했고 이 버그 얘기를 하게 된 계기 중에 하나인데 미리 보기가 안 되는 거. 미리 보기 프리뷰 안 되는 거. 퀵뷰라고도 하나요? 그거를 제 버그 스페이스바 때리는 거. 뭐 간단히 저번에 말씀드렸으니까 이제 해결법을 간단히 말씀드리자면은 껐다 켜도 해결이 되지만 껐다 키는 건 너무 오래 걸리고 또 이제 뻥 이런 소리가 안 꺼놨다면 또 나오기 때문에 옵션 키 누르고 파인더에다가 오른쪽 클릭한 다음에 재실행해 주시면은 해결이 되더라고요. 또 이것도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 게 맥이랑 윈도우 비교할 때 무조건 맥의 자랑거리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는 게 이 미리 보기거든요. 맞아요. 제 여자친구가 지금 어디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보통 회사에서 주는 컴퓨터는 완전 디자인 그게 아니면은 보통 윈도우 컴퓨터를 주니까 그래서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이제 윈도우 썼으니까 윈도우에는 프리뷰가 없어? 이래가지고 없어. 이게 프리뷰가 진짜 프리뷰 미리 보기에만 쓰는 게 아니라 다 되잖아요. 맞아요. 일러스트 파일도 볼 수 있어요. 사진 편집도 할 수 있고 맞아요. 벡터 파일도 열 수 있고 막 PDF 파일도 편집도 할 수 있고 아도비에서는 아크로벳을 돈 내고 써야 되는 편집 기능들을 프리뷰에서 할 수 있고 프리뷰가 진짜 좋거든요. 맞아요. 그걸로 영상 재생도 되고 그래서 맞아. 영상 재생되는 게 진짜 큰 게 그거 네. 없으면은 하나하나씩 다 열어야 되고 저는 영상 편집할 때 어떤 효과음이나 어떤 배경음악 넣을지 노래를 들어봐야 되는데 그게 없으면 하나씩 이렇게 맞아요. 그 플레이어를 켜놓고 하나씩 끌어가지고 틀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불편했는데 프리뷰가 있으면 그냥 하나 클릭해보고 스페이스 클릭해보고 스페이스 이러면 되니까 스페이스 해보고 심지어 그 안에서도 왔다 갔다 맞아, 할 수 맞아, 있고 맞아. 프리뷰 진짜 혁명이에요. 진짜 그냥 맞아. 다 되고 너무 완벽한데 제 버글리스트 중에 하나도 최근에 프리뷰가 추가돼가지고 지금 조금 속상합니다. 왜냐하면 그쵸. 방금 지금까지 말한 것처럼 프리뷰가 너무 좋잖아요. 레딧을 좀 찾아보긴 했는데 이 같은 문제를 느낀 사람이 몇 명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 기능을 쓸 줄 아는 사람만 그 알지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으면 모르는데 이게 뭐냐면 프리뷰 썸네일이 보이잖아요. 예를 들자면 PDF 파일을 열어요. 네. 그러면 PDF 파일이 옆에 그 몇 장이 있는지 이게 썸네일로 여러 개가 보이잖아요. 그 썸네일에서 작업을 많이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자면 다른 썸네일을 끄집어서 썸네일에다 넣으면 PDF 한 장 추가하기가 되는 거고 그 썸네일 하나 눌러가지고 커맨드 C를 누르면 그 PDF 한 장도 복사만 되는 거예요. 심지어 그걸 끄집어다가 뭐 이렇게 어디다 떨굴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할 수 있거든요. 생각보다 기능이 한 번도 그렇게 해본 적 없는데. 네. 기능이 진짜 많아요. 그 순서도 돌릴 수 있어요. PDF. 신기하죠? 오. 진짜 기능. 그죠? 엄청나요. 순서도 바꿀 수 있고 삭제도 할 수 있어요. 이거 나 어차피 뭐 예를 들면 논문을 다운받았는데 끝에 쓸데없는 레퍼런스만 엄청 많다. 그 다 그냥 지울 수 있어요. 그 자리에서 PDF가 20장짜리를 뭐 10장을 어떻게 지울 수 지우지? 있고 지우는 거는 그냥 딜리트 누르면 돼요. 저는 안 돼요. 그럼 커맨드 딜리트 눌러보세요. 엥? 이상한 파일을 지운 것 같은데? 저는 왜 안 되죠? 프리뷰 버그 아니에요? 그 몬테레이에. 저는 그냥 딜리트 누르니까 되는데요. 프리뷰를 열고 완전히 열고 스페이스바 말고 완전히 연 상태에서 스페이스바 말고 완전히 연 상태에서. 네네네 완전히 연 상태에서 프리뷰 앱 아니 그냥 PDF를 더블 클릭 그냥 열기. 그럼 전 아크로벳으로 열려요. 저런. 띠용? 그거 오픈 with 바꾸면 돼요.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거기서 커맨드 G 눌러도 다시 돌아와요.
아 오케이. 애매하면서 월딩이 다른데 미리 보기랑 퀵뷰랑 프리뷰 퀵뷰 뭐 그 차이가 퀵룩이었던 것 같아. 스페이스 해서 보는 거는. 예. 그쵸. 사실 미리 보기의 기능인 거죠. 퀵룩이. 네, 사실 그쵸. 같은 프리뷰의 그거예요. 뭐 이게 앱으로 따로 돼 있기는 한데 맥 안에서 그냥 윈도우에서 저희가 막 파일 썸네일을 본다고 무슨 앱을 켜서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그것처럼 아예 이게 통합돼 있는 기능이긴 해서 네, 그 열고 해야 돼요. 네, 열고. 근데 뭐 여는 것도 바로 열리고 제가 그래서 이제 버그를 얘기하자면 진짜 이거 진짜 좋은 것 중에 하나거든요. 제가 설명하면서 해봐도 되는데 파워포인트를 열고 PDF가 있어요. 근데 내가 PDF에 있는 어떤 이미지나 PDF 한 장을 파워포인트 슬라이드에 올리고 싶다. 그럼 이걸 뭐 스크린샷을 찍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냥 그 썸네일을 잡아다가 파워포인트 슬라이드로 딱 올리면 PDF 벡터 원본 파일이 올려져요. 파워포인트 슬라이드에. 오. 진짜 좋아요. 그래서 PNG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원본 벡터 파일이 올라가거든요. 파워포인트 슬라이드 위에다가 올려보세요. 파워포인트는 그냥 열고. 파워포인트는 그걸로 못 여네요. 그걸로. 파워포인트도 프리뷰 열 수 있어요. 볼 수는 있죠. 근데 그건 조금 그 막 깨지고 그러긴 하는데. 아니네. 볼 수 있네. 그러니까 하고 프리뷰로 볼 수 없는 파일 몇 개 없어요. 심지어 막 돈 주고 내야 되는 그것까지 프리뷰로 보이는 경우가 있어서 그거 진짜 인정. 좋아요. 오. 몰랐죠. 이런 기능이 있는 거. 근데 맥이 이런 거를 잘 해놓는 것 중에 하나가 끌어서 그쵸. 여기다가 해놓고 그 최근에 업데이트된 것 중에 그 아이폰에도 업데이트되고 맥에도 업데이트됐는데 이렇게, 조그만하게 눌러서 뭐 이렇게, 노트 켜가지고 이렇게 떨어뜨리는 이렇게 사진 앱에서 이렇게 여러 개 눌러서 여러 개 끈 다음에 눌러서, 이렇게 하고 있는 상태에서 홈 화면으로 갈 수 다른 있고 카카오톡 그러니까 계속 잡고 있는 거예요. 이 상태로 그냥 카카오톡에다가 이렇게 보낼 수가. 네네네. 여러 장을 한 번 안에. 그럼 카카오톡으로 전송하겠습니까? 나와서 버버벙 보내지는 거. 이거는 진짜 좋은 것 같고 맥에서도 잠깐 카카오톡 업데이트되고 카카오톡에서 연동이 잘 안 돼서 잠깐 버벅였었는데 클릭 버그가. 근데 이제 카카오톡에서도 그냥 아무 파일이나 오래 클릭해가지고 쭉 잡아가지고 다른 데다가 옮기면 그냥 바로 보내버릴 수 있고 그게 업데이트돼서 그건 편한데 방금 그것도 거의 그것처럼 비슷한 그런 비슷하게 거죠. 그냥 끌어서 이렇게 그래서 해놓고. 프리뷰가 사실 숨겨져 있는 기능들이 진짜 많아요. 뭐 사진 파일 압축도 할 수 있고 뭐 컴프레스 뭐 사진이 너무 크면 그 막 저희 유튜브 썸네일 2메가 이해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그거 프리뷰로도 할 수 있고 그런 게 많은데 최근에 진짜 이거 리얼 최근에 제 생각에 마지막 점 업데이트하면서 생긴 두 개의 업데이트인데 방금 말한 드래그 앤 드롭가 워드로 옮길 때 갑자기 안 되기 시작했어요. 원래는 워드 안에서도 PDF를 그대로 옮기면 내가 만약에 심지어 워드 안에 이렇게 뭐 지우도 한번 해보세요. 컬럼을 뭐 3가지 해놨다. 그러면 거기다 넣으면 이 간격까지 맞춰줘서 PDF가 딱 맞게 들어가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게 안 되기 시작해가지고 제가 제일 많이 쓰던 거였거든요. 왜냐하면 그냥 PDF에 있는 글을 굳이 복붙하는 것보다 PDF 자체를 그대로 옮기면 형태가 그대로 유지가 됐기 때문에 이미지랑 다 한 번 안에 와서 너무 깔끔하고 심지어 이렇게 하면 PDF 안에 있는 글씨도 워드 안에서 검색까지 돼요. 왜냐하면 글씨로 있기 때문에 사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커맨드 F 해서 그 글씨를 검색할 때 됐는데 어느 순간부터 안 돼가지고 버그예요. 이건 확실히. 근데 이 기능을 많이 쓰지 않아서 애플이 이 버그가 생겼는지도 모를 거고 드래그 앤 드롭 기능이 얘네들이 원래 되게 해놓은 건지 그냥 어쩌다 보니 시스템이 만들어지면서 될 수 있는 기능 중에 하나인 건지 저도 정확히 몰라가지고 요즘에 그냥 PNG로 스크린샷 찍어서 올리고 있는데 이게 좀 단점도 진짜 안 있죠, 올라가네요. 이렇게 하면. 안 올라가죠. 워드에는. 근데 이게 썸네일 끌어서 그거 하는 게 안 되네요. 그게 원래 됐어요. 진짜 한 달 전까지만 해도 됐어. 한 달, 2달 전까지만 해도 됐어요. 근데 왜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걸 알고 많이 쓰는 사람이 아니면은 눈치챌 수가 없긴 하겠네요. 안 쓰는데. 없죠. 원래 안 되는 줄 아니까. 그거 어떻게 생각해요? 프리뷰에서 갑자기 썸네일을 끄집어다가 PDF 파일이 드롭이 된다고 막 말도 안 되죠. 그러네. 파워포인트는 확실히 되는데 워드는 안 된다. 근데 그게 똑같이 됐었어요. 파워포인트든 워드든 다 됐는데 어느 순간부터 워드가 안 되니까 이게
뭐 보안 설정이 바뀌어서 그런 건지 아닌 것 같은데 왜 안 되는지 모르겠고 레딧에 조금 검색을 해봤는데 같은 문제를 알고 있는 사람이 있기는 해요. 근데 큰 이슈는 아니죠. 지호도 저 모르고 몰랐죠. 있었던 것처럼. 이거 영상 한번 예, 미리 보기로 재밌죠? 영상 하나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되게 할 수 있어요. 프리뷰 진짜 많아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모르는 사람이 더 많을 것 저도 같아요. 몰랐어요. 저 나름 이런 거 많이 쓰는 예. 편에 속할 텐데. 그쵸. 지호도 막 연구하고 막 이런 거 저보다 기능 많이 쓰잖아요. 근데 프리뷰를 맥을 오래 쓴 사람일수록 옛날에는 프리뷰로 하는 게 많아가지고 이게 맞아요. 아는 게 맞아요. 많은데 이거를 오래 쓴 네. 사람은 이게 오랜 시간에 따라서 이게 축적되잖아요. 할 수 있는 게 더 맞아요. 많아지고 더 많아지고 더 많아지고 네. 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미 할 수 있는 거를 또 다른 방식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생겨요. 예를 들어서 아이폰도 이게 제가 알기로는 카메라인 아이콘을 눌러도 들어가지고 슬라이드 해도 그냥 슬라이드 슬라이드 들어가지는데 이게 하나가 먼저 업데이트가 되고 그 다음에 맞아요. 또 이거 슬라이드도 할 수 있게 돼서 두 개가 생긴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맥북도 이제 역사가 반복되면서 이제 사실 몇 가지 기능들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너무 많아지니까 안 쓰게 되는 기능도 훨씬 많아지는 것 같고 맥은 확실히 쓸 때 그런 게 많아요. 이제 역사가 뭐 이렇게 아예 갈아엎는 걸 잘 안 하고 쌓아 올리는 식으로 많이 개발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이게 된다고? 이거를 왜 만들어놨지? 맞아요. 이런 기능도 되게 많아요. 그런데 그게 하종 말을 들으니까 좀 말이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예전에 그렇게 기능이 다양하지 않았을 때는 많이 썼을 네. 수 있는 기능인데 될 거라고 예상도 못했던 기능들이 되게 예상도 못하죠. 생각도 못하죠.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하나씩 배워가는 게 확실히 중요한 것 같고 결국에 유튜버들이 막 나는 뭐 이렇게 팁들이 있다. 그럼 자기도 한 번도 몰랐던 것들을 배우게 되는 게 저는 항상 좋아요. 근데 맞아. 최근에 알게 맥은 된 배운다는 말을 쓰잖아요. 윈도우를 막 배운다는 아, 느낌은 사실 배운다고 해봤자 막 엄청 많지 않은데 맥은 좀 배워야 되는 그런 게 있어요. 기능이 워낙 좀 많다 있죠. 보니까. 그게 또 카운터 인투 근데 또 그게 이제 애플이 항상 말하는 works like magic이랑은 조금 반대 느낌이 되어가는 것도 있는 것 같긴 해요. 하긴 한데 맥은 확실히 근데 좀 배우면 삶이 바뀌어요. 진짜 컴퓨터와 인터랙트 하는 게 프리뷰랑 트랙패드 이 두 개가 저는 진짜 크다고 생각해요. 트랙패드가 데스크탑과 내가 어떻게 인터랙트 하냐가 진짜 전 큰것 트랙패드 같아요. 진짜 좋아해요. 트랙패드 그냥 그 트랙패드의 그 성능뿐만 아니라 진짜 이게 소프트웨어적으로 어떻게 돼 있냐에 따라 전 트랙패드에서 진짜 2시간 따로 얘기할 수 있어요. 진짜로. 진짜 인생이 바뀌었어요. 저는 진짜 노트북에 이거 너무 깝깝해서 윈도우 쓸 때 트랙패드 안 거 항상 마우스를 챙기고 다녔는데 친구들이 맥북을 쓰면서 영상 편집을 트랙패드로 하면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 지금 이제 이 셋업을 만들었잖아요. 그 아까 말한 클램쉘 모드를 하는데 네. 마우스 있거든요. 마우스 있는데 마우스로 편집을 도저히 못해 먹겠어가지고 못해요. 트랙패드 샀죠? 트랙패드 그럴 줄 알았어. 무조건이죠. 심지어 까만색. 와 까만색. 심지어 깜짝색 더 비싸잖아요. 돈 더 주고 까만색으로 샀어요. 특히 뭐 편집은 이게 너무 잘 인터그레이티드 돼 있어가지고 트랙패드가 너무 불편할 좋아요. 거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트랙패드로만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 많아요. 마우스로. 확대, 축소, 피고 막 이런 게 맞아요. 저 그래서 둘 다 켜놓고 둘 다 써요. 그리고 그것도 있어요. 화면 그러니까 멀티태스킹 앱 넘기는 거 있잖아요. 그건 마우스로 안 되잖아요. 이렇게 넘겨가지고 다른 앱 데스크탑 넘어가는 거랑 그리고 뭐라 그러죠? 이거를 뭐라 그러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전체 화면 넘어가는 거랑 이거 이름 있는데 앱 엑스포제 엑스포제 뭐 이거 이렇게 했다가 미션 이렇게 컨트롤 했다가 미션 컨트롤 미션 컨트롤 예. 엑스포제 앤 미션 컨트롤 그것도 요걸로만 되니까 뭐 MKBHD도 제가 알기로 그래서 두 개 놓고 쓰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한쪽에 트랙패드 놓고 한쪽에 마우스 쓰고. 근데 그런 거 보면서 이 트랙패드 제가 맥북을 넘어서 트랙패드는 혁명이다라고 느꼈고 다행히도 트랙패드로 느끼는 버그는 없어서 다행이고 프리뷰에 버그가 하나 더 있긴 한데 가끔 저는 트랙패드 가끔 버그 있어요. 그 꾹 그래요? 누르고 혹시 포스 터치를 이용하면서 그러는 건가요? 맞아요. 포스 터치 때문에 일러스트 같은 데서 이렇게 눌러서 파일을 이렇게 이렇게 꾹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옮기는데 어떤 부분으로 이렇게 너무 많이 끌거나 득득득 이거가 득득득득득득득득 약간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 포스 터치가 포스 터치 햅틱 피드백가 햅틱 피드백이 오류가 생겨가지고 막 뭔가를 못 넘어가는 느낌이 나는 그런 그거 알아요? 트랙패드로 뭐 하나 잡고 이렇게 쭉 끌었는데 트랙패드 끝까지 갔는데 공간이 부족할 때가 있잖아요. 이거 넘어가는 거요? 그러니까 트랙패드로 뭔가 이렇게 딱 잡고 이렇게 쭉 끌었는데
가끔씩 트랙패드 화면에서는 예, 화면에서는 마우스가 더 움직여야 네네네. 되는데 트랙패드 공간이 더 가야 되는데 부족할 이거 때 알아요, 있잖아요. 저. 예. 이때 그냥 손가락 하나 더 대가지고 그냥 이렇게 옮기면 되더라고요 트랙패드에서. 네, 맞아요. 그거 실제로 옛날에 그 공개했던 기능 중에 하나예요. 아 그래요? 다른 윈도우 컴퓨터는 안 돼요. 안 그거 돼요, 하면 맞아요. 바로 그냥 끊겨서 이렇게 되는데 네. 그거 일부러 그렇게 할 수 있게 해놓은 거예요. 그 혹시 그런 상황에 그냥 이어서 할 수 있게끔. 이거는 좀 칭찬해줄 만하다고 생각했어요. 네. 뭔가 이렇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해본 거였는데 했는데 되니까 그게 진짜 만족스럽더라고요. 제가 프리뷰 기능들 다 대부분 그렇게 알아냈어요. 이거 뭔가 이렇게 해볼까? 될까? 안 될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약간 불안해요. 이게 진짜 기능인지 아니면 그냥 이때만 되는 건지. 뭐 근데 사실 소프트웨어 생각해보면 그냥 되는 거 없긴 하죠. 뭐 웬만해서 다 코딩이 돼 있는 거긴 한데 본의 아니게 이제 욕하려다가 좀 오늘 또 칭찬을. 칭찬했는데 오늘 또 욕 많이 했으니까 또 마지막 마무리는 좀 이렇게 좋게 칭찬하면서 마무리. 아 근데 저 아직 프리뷰 버거 하나 더 있긴 한데. 될 것 같다고 생각했지만 이제 본론으로 돌아와서 아 근데 트랙패드 얘기하다가 생각난 게 있었는데 저는 제 맥북에는 포스 터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네 포스 터치 없는 맥북이에요. 하지만 잘 알아요. 왜냐하면 제가 일을 할 때 거기서 16인치를 받아가지고 포스 터치가 있어서 그거 잘 알고는 있는데 제가 쓰는 거에는 없어요. 그럼 꺼져 있을 때도 클릭이 되겠네요. 무슨 말이죠? 꺼져 있을 때도 클릭 소리가 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전 아이폰 그냥- 홈 버튼처럼. 왜냐하면은 네 이거 트랙패드 처음 계속 트랙패드 설정할 수 있죠. 소리 없게 그냥 소프트 터치처럼 눌리는 거랑 딱딱딱딱 소리 나게랑. 아니 이 트랙패드 처음 쓰는 사람들이 놀라는 게 이 트랙패드 터치랑 햅틱 피드백이랑 이 아이폰 홈 버튼 7, 8에서 있는 홈 버튼이랑 실제 느낌이. 버튼이 아니고 실제로 눌리는 클릭이 아닌데 이 진동으로 그 클릭하는 느낌을 주잖아요. 느끼는 네 그걸 주죠. 그렇다 보니까 그 기분 알아요? 있는 제품을 쓰면은 아는 느낌이 있어요. 그 죽는 느낌이 있어요. 그 햅틱 피드백이 없어져서 약간 그냥 그 차가운 메탈처럼 그냥 느껴지는 거예요. 애가 피드백을 못 주니까. 그래서 이 트랙패드도 끈 상태로 만지면은 뭔가 기분이 이상해요. 분명히 이렇게 클릭 느낌이 나야 되는데 눌리는 눌리는 느낌이 느낌. 햅틱 피드백을 줘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그냥 철 누르는 느낌. 그리고 아이폰도 그 홈 버튼 7, 8, 6은 실제로 눌리는 거였는데 실제로 눌렸는데 7, 8은 아니니까 핸드폰 꺼지면은 이게 그냥 이렇게 툭툭 만지면 그냥 유리처럼 느껴지는 그러니까 진짜 죽은 거 같다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 근데 그게 엄청난 게 그만큼 햅틱 피드백을 정확하게 잘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글 쓸 때 이게 뭔가 이게 약간 가짜로 나한테 주는 게 아무 느낌 없고 진짜 누르는 것처럼 햅틱 피드백을 느낌을 주고 그게 없어졌을 때 그게 어색할 정도로 자연스러웠다는 거잖아요. 가끔 그래서 맥북도 M1 맥북을 성능이 너무 좋아서 버벅거릴 일이 없긴 하지만 저는 좀 빡세게 쓰는 편이라 가끔 렉 먹으면은 그 햅틱도 죽어요. 그래서 갑자기 철판으로 변해가지고 그냥 이 트랙패드가 있는 부분이 그냥 그러니까 상판 만지는 것처럼 그냥 철판 만지는 것처럼 딱딱해졌다가 갑자기 정신이 돌아오면은 햅틱 피드백이 다시 드르륵 이러면서 막 몰려서 들어오고 가끔 그래요. 근데 그럴 때만 빼면은 아예 까먹고 진짜 클릭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쓰죠. 햅틱 피드백도 주는 게 소프트웨어로 주는 거니까 그쵸. 먹통 걸렸을 때. 근데 그거 두 단이잖아요. 한 번 딱딱 눌리고 한 번 더 세게 누르면 딱 걸리지 않아요? 아니요, 저는 한 번인 것 같아요. 아니네, 두 번이네. 두 번이에요. 네. 진짜 두 번이에요, 두 번. 네, 근데 그 마지막 깊게 누르는 거는 햅틱 피드백이 아니고 그건 실제로 피지컬 클릭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요, 한번 꺼볼까요? 네, 꺼서 그 클릭 제가 알기로 그래요. 아니에요. 아예 안 눌려요. 그래요? 안 눌려. 죽어. 왼쪽 오른쪽도요? 맞는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들어가긴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게 확실히 딱딱 들려야 되는데. 딱딱은 해요. 그럼 딱딱은 안 해요. 그 2단이 그러면 둘 다 force. 득. 네, 들려요. 눌리고 있는데요, 확실히. 근데 이거 끄면은 안 들려요.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 force touch가 한 단계는 가짜 그거고 햅틱 피드백으로 주는 거고 두 번째는 피지컬 클릭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둘 다 force touch면 더 신기한데요. 근데 이것도 아무튼 제너레이션이 두 개가 있어서 아마 전 거는 만약에 그랬을 수도 있고 이거 트랙패드 2잖아요, 이것도. 뭐 아무튼 네. 그렇습니다. 저는 force touch가 없는 맥북을 쓰고 있어요. 하지만 많이 한 1년 동안 force touch 있는 거 써봐서 알긴 한데 제가 force touch 제일 좋아하는 거는 제가 단어 검색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모르는 단어 있을 때 그 단어를 한 번 안에 force touch로
그 딕셔너리 룩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게 진짜 편리하더라고요. 어디서 어떤 뭐 예를 들면 PDF 파일에 단어가 있어요. 그러면 그 한 단어를 뭐 따로 하이라이트 할 필요 없이 그냥 포스 터치를 해보면 바로 사전이 뜰 수 있게 설정을 하던가 원래 그러던가 그래요. 원래 안 그러면 설정을 할 수 있어요. 단어를 포스 터치 할 때 바로 lookup으로 해라 하면 이게 바로 사전 뜨는 기능이 있어요. 그러면 포스 터치를 쓸 때 제가 제일 많이 쓰던 기능이었어요. 오늘 버그 말하려고 이거 버그가 아닌데. 버그 말하려고 했던 거였는데 되게 많이 오 숨겨진 되죠. 그러니까 설정을 한 번쯤 해본 적이 없어서 찾아보기를 설정하라고 뜨네요. 뭘로 할 거냐고 그쵸. 뜨네요. 이제 딕셔너리로 뭘로 할 할 거냐 건지, 해서 룩업으로. 딕셔너리로 할 건지, 뭐 스팟라이트를 할 건지. 저는 딕셔너리 제일 많이 씁니다. 진짜 좋죠. 아 이거 몰랐구나. 저는 지금 크롬 검색으로 돼 있는 것 같아요. 또 어떤 거는 국어 사전이 뜨긴 하네. 오늘 디오 오호 이런. 근데 어떤 거 무슨 기준으로 뜨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일단 사전으로 먼저 들어가고 사전에 없으면 검색을 하는 것 같아요. 좋죠. 왜냐면 저는 모르는 단어 있으면 막 그때 검색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는 폴스 터치가 이미 제가 하고 있는 게 폴스 터치고 이게 그냥 한 번 더 세게 그러니까 가볍게 이렇게 해도 클릭이 되잖아요. 이렇게 그냥 이렇게 네 맞아요. 딱 소리 안 나고 그냥 터치만 터치만. 하고 네. 두 개로 이렇게 하면은 그게 되고. 그래서 이거 제가 하고 있는 게 포스 터치인 줄 알았는데 진짜 더 센 포스 터치가 있었네요. 아니죠. 예, 한 칸 더 딱딱 포스 터치가 있어요. 그것까지 적응하시면 트랙패드로 할 수 있는 기능이 이게 2차원이 아니라 3차원이 되면서 3차원에서 두 단계가 그쵸. 되는 거죠. 한 개가 아니라 그게 이제 엄청난 그거예요. 그거랑 비슷하게 저는 아이폰에서 포스 터치 없어진 게 없어져서 배터리 용량 늘고 그랬다고 해서 좋긴 한데 포스 터치 없어진 거 조금 아쉽긴 해요. 왜냐하면은 아이폰에서는 포스 터치가 아니라 3D 터치였습니다. 그래요? 달라요. 기술 두 개 달라요. 포스 터치 그래요? 네 달라요. 맞아. 3D라는 맞아요. 3D로 많이 했어요. 왜냐면 근데 그게 저는 되게 마음에 들었던 게 이제 저희가 내비게이션 할 때 X, Y 좌표로만 선택을 해서 누르는 위치에 따라서 리액션이 정해졌는데 같은 위치를 같은 X, Y 좌표를 클릭을 해도 그거를 살짝 하는지 세게 하는지에 따라서 한 디멘션이 더 생긴 거잖아요. 막 엄청 극단적인 맞아요. 건 아니더라도. 그래서 예전에는 저 플래시라이트도 막 포스 터치 하면은 뭐가 또 다르게 되고 그냥 터치하면 또 뭐가 다르고 그런 게 있었는데 단점은 이제 이 UI적으로는 affordance라고 하는데 맞나요? 한번 확인해. 맞네. 자, affordance 뭔지 마침 딱 읽어드릴게요. The quality or property of an object that defines its possible uses or makes clear how it can or should be used. We sit or stand on a chair because those affordances are fairly obvious. 그러니까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쓸모가 확실히 보이냐 안 보이냐. 그쵸. 뭐가 제가 할 수 있는지 보여야지 쓰던지 말던지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내가 이걸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보통 잘 안 한단 말이죠. 저희는 이제 조금 더 큐리어스한 사람들이니까 이거 되지 않을까? 그리고 오래 썼잖아요. 그러니까 대충 러직을 아는 거죠. 이런 식으로 프리뷰 얘기랑 비슷하네요. 근데 이제 보통 사람들한테는 보통 사람들이 그걸 보고 바로 쓸 수 없는 이유는 이제 affordance가 부족한 거죠. 근데 3D 터치는 3D일지라도 보이는 게 3D가 아니잖아요. 막 이렇게 3D로 이렇게 떠서 보이는 게 아니니까 똑같이 생긴 거에 모르는 사람들은 이걸 꾹 누르면 뭐가 모르죠. 달라지고 그냥 누르면 뭐가 달라지고 이제 써 봐야지 알잖아요. 보통 이제 막 뭐 뮤직 앱 같은 거 꾹 누르면은 막 플레이를 바로 할 수 있게 아이콘이 뜬다던가 이런 건데 보통은 우리가 그게 직관적이지가 좀 않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 3D 터치가. 그래서 막 애플에서 처음에 약간 연습시키는 그 튜토리얼 같은 게 있기도 했었어요. 이거 해봐라 이러면서 그냥 해보면 됐다 막 이러고 그거랑 비슷한 게 하나 더 있는데 아이폰이나 아이패드에서 좀 업데이트되면서 손가락 여러 개로 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손가락 세 개로 막 스와이프하면 언두 되고 리도 되고 카피 페이스트 이게 그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이거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쓰는 그걸 모르니까 언제 맞아요. 이걸 쓸 수 있는지 비슷한. 요거 제가 영상 한번 만들었었잖아요. 요거는 알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같은 데서 뭘 실수로 지웠는데 다시 돌릴 수 맞아요. 다 지웠나 했는데 언두하면 되기 때문에 맞아요. 그거 되게 많아요. 제가 영상에 나왔는데 되게 많아요. 그냥 막 이렇게 이것도 있고
맞아요. 스와이프하는 것도 있고 꾹 누르는 것도 있고 사실상 손가락 3개로 터치를 하던 스와이프를 하던 꾹 누르던 다 언두를 할 수 있는 방식이 있어요. 근데 그게 최근에 아이패드 OS 나오면서 그때 한 번 안에 업데이트 됐던 것 같아요. 네. 아이폰은 원래 3D 터치였고 저도 3D 터치가 이제 포스 터치랑 좀 뭐가 다르냐면 3D 터치는 2개까지 잴 수 있는 앱이 나왔었던 거 알아요? 3D 터치 때문에. 진짜로? 네, 이게 당연히 완벽하진 않아요. 근데 포스 터치는 차이가 뭐냐면 그냥 이게 강도가 없어요. 그냥 세게 눌렀냐 안 눌렸냐 정도인데 3D는 강도가 있어요. 그래서 세게 그래요? 누르면 원형이 커지는 게 보이고 약간 얕게 누르면 원형이 작아지고 이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웨이트 저울 앱이 나오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또 재밌는 거는 하종은 포스 터치가 들어가기 전에 아이폰을 쓰다가 포스 터치가 사라지고 그렇죠. 난 다음에 아이폰으로 넘어갔네요. 그럼 써볼 기회가 없었네요. 아이폰을 쭉 써왔음에도 불구하고. 제 6S가 3D 터치가 있는 마지막 기계였어요. 아이폰에. 그래요? 네. 아니요, 7까지 있었던 거고 8에서 그랬나? 없어졌던 것 같아요. 제일 먼저 나왔던 기계예요. 3D 터치가 제일 오케이, 먼저. that makes sense. 맞아, 네. 맞고 6에서 6S로 넘어가면서 추가했던 기능 중에 하나가 3D 터치였어요. 10R에서 없어졌고 한참 후에 없어졌어요. 10S는 맞아요. 있었어요. 10S는 네. 있고 10R에서 없어져서 사람들이 이거 혹시 11에서 없애려고 밑밥 가는 거 그런 아닌가? 거구나 라고 생각했었는데 11에서 없어졌어요. 맞아요. 그때 없앴었고 저는 3D 터치 많이 썼어요. 있었구나. 막 스크러빙하고 그 카카오 치다 보면 막 위에 뭐 수정하고 싶을 때 3D 터치로 그냥 키패드 위에서 3D 터치를 하면 그 커서를 옮길 수 있는 기능이 있어가지고 약간 그런 기능들이 있고 몇 개 있었는데 그런 기능들 3D 터치 없는 아이폰에는 그냥 롱 터치로 다 바꿔놨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똑같아요. 똑같이 돼가지고 제가 그 아이폰 6에서 12 프로 맥스로 넘어오면서 느꼈던 감정들이나 그걸 만든 영상에도 제가 말한 게 있는데 그런 거는 순식간에 적응됐다. 3D 터치 없어진 건 아쉽긴 하지만 딱히 그리운 거는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롱터치로 될까 싶었는데 또 어떻게 잘 그 듀레이션을 잘 조절해서 너무 답답하지 맞아요. 않게 잘 한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원래 꾹 눌러서 했어야 했던 것들을 좀 많이 바꿨어요. 예를 들어서 포스 터치가 있을 때는 앱에 잡고 롱터치를 하면은 그 앱을 삭제하고 추가하고 그 앱 덜 지금 네. 모드로 들어갔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포스 터치가 없어져서 롱터치로 바꾸면서 앱을 꾹 누르면은 그 롱터치 하면서 나오는 그런 것들 뭐 코드 스캔 뭐 새로운 기능이 달라요. 채팅 예. 하는데 그 위에 이제 한 번 더 눌러서 에딧 홈스크린. 홈스크린 하는 메뉴를 따로 추가해주고 네. 또 그거랑 별개로 그냥 홈스크린 아무데나 꾹 누르면 그냥 지금 모드 바로 들어갈 수 있게 맞아요. 바꿔줘서 그 트랜지션을 원래 좀 나름 자연스럽게 만들려고 애플이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원래는 A가 뭐 1이 되고 B가 2가 됐는데 이제는 결국에 A, B 기능이 합쳐졌으니까 이걸 약간 어떻게든 분리해야 되기 그러니까 때문에 교통 정리를 이렇게 한 거죠. 교통 정리를 좀 한 것 같아요. 근데 잘한 것 같아요. 그거는 음, 잘했는데 아직도 프리뷰 버그 하나 더 있었는데 그걸 아직도 얘기 못했네요. 제가. 그거 마지막으로 하고 저희 지금 이제 8시가 됐으니까 그거 얘기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까요? 좋습니다. 이것도 최근에 생긴 건데 이것 때문에 저 진짜 PDF 여는 거 어도비로 넘어갈까 고민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해보고 했는데 도저히 어도비는 너무 클렁키하고 막 페이지만 넘기는데도 버벅거릴 때 있고 너무 안 좋아요. 헤비해, 엄청 헤비하죠. 엄청 헤비해요. 깔끔하지도 않고 프리뷰는 너무 좋아요. 뭐 전체 화면 들어가는 거 뭐 싸르르 막 700장도 그냥 확 넘어가지고 막 엄청 좋거든요. 옛날 컴퓨터들도. 그런 네이티브 근데- 앱을 떠날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죠. 진짜요. PDF 너무 좋은데 문제가 하나가 생긴데 제가 PDF에다가 필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커맨드 컨트롤 T를 누르면 PDF에다가 프리뷰 안에서 그럼 텍스트박스가 열려요. 그러면 거기다가 바로 노트를 칠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커맨드 컨트롤 T가 맞는지도 모르겠네. 제가 그 키스트로크가 손가락으로 익혀져 있는 게 많아가지고 해봐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커맨드 컨트롤 T. 네, 돼요. 텍스트가 뜨네요. 텍스트 박스가. 네, 텍스트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텍스트를 저장을 많이 해요. 요거 아이폰에서 캡처한 다음에 하는 그거랑 되게 그래픽이 비슷하네요. 그쵸. 이거 좌우에 이렇게. 비슷해요. 아이폰에서 맥에서 따온 거겠죠. 프리뷰에서. 근데
이게 가끔씩 이 노트들이 사라질 때가 있어요. 저장을 해야 되거든요. 이거 한번 텍스트를 넣으면 위에 그쵸, 그쵸, edited이라고 떠요. 맞아, PDF가 맞아. 지금 편집 중이야. 그러면 커맨드 S 누르면 저장이 되는데 저장을 했는데도 가끔씩 이걸 껐다가 키면 두 가지 상황이 생겨요. 아예 없어지는 경우가 있고 마지막으로 친 게 보통 없어져요. 마지막으로 친 게 없어지는 경우가 있고 가끔씩 안 나타났는데 프리뷰를 껐다 키면 다시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이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요즘에 무슨 습관을 하냐면 마지막 필기를 했는데 하나로 추가로 야 이 애플아 내 노트 지우지 마라고 추가로 텍스트를 하나 더 넣어요. 이것까지 저장하면 주로 두 번째에서 마지막은 안 지워지는 경우가 있고 해가지고 이거 완전 최근이에요. 진짜 일주일도 안 됐나? 그 필기가 없어졌는데 없어진 걸 모를 경우도 있기 때문에 치명적인 단점이라고 볼 수가 있어가지고 좀 고민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진짜 본의 아니게 애플 까려다가 저는 영상 각 몇 개를 잡아서 가는 것 같네요. 아 오늘 하종한테 진짜 많이 배우고 갑니다. 저 항상 간과하시는 게 있지만 저는 맥 쓴 지 얼마 안 됐어요. 저 이거 M1 맥이 제 인생 첫 맥이고 지금 이제 이거 나온 지 1년 된 거거든요. 그렇죠. M1 자체가 나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딱 작년에 제가 그 신학기 프로모션 받아서 샀어요. 받아서 에어팟 받아가지고 에어팟 프로도 좋잖아요. 중고로 네. 팔았죠. 이 버그를 쓰면서 진짜 깨달은 게 있는데 요즘은 진짜로 새로운 features,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는 것보다 그 깔끔한 클린 익스피리언스를 애플 회사에서 조금 더 그쪽으로 초점을 맞추는 게 중요하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이게 애플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기술 발전에 있어서 약간 핸드폰이 여기서 뭘 더 할 수 있냐. 그래서 요즘에 애플에서도 막 핸드폰이 아니라 뭐 안경으로 넘어갈 거다, 뭐 메타버스가 생겨 뭐 이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도 다 좋은데 피처스를 새로 만드는 것보다 이제는 되는 거를 조금 폴리시하고 조금 깔끔하게 하고 좀 버그들 다 없애고 옛날 애플로 좀 돌아가고 싶다는 요구사항, 그냥 희망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런 방향성으로 좀 테크 컴퍼니들이 나아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그렇죠. 맞는 말인 것 같고 정말 공감을 하고 저번에도 얘기했던 말이지만 좋고 나쁜 뜻 둘 다에 있어서 애플답지 않은데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버그들도 원래 애플이 버그랑 그렇게 잘 어울리는 회사가 아니거든요. 버그가 이 정도로 없을 수 있나 그쵸. 싶을 정도로 되게 그런 거에 신경을 많이 쓰는 회사였고 근데 또 그거랑 반대로 그거랑 같이 오던 되게 똥꼬집 같은 게 있었는데 거의 이 정도 버그 그만 고치고 좀 뭐 좀 바꿔 이런 얘기 들을 정도로 사소한 것들 디테일에 신경 쓰는 회사였는데 요즘은 이제 조금 그런 똥꼬집을 버리고 조금 인클루시브하고 유니버설한 거에 조금 더 다가가고 있고 막 그런 사람들이 요청하는 것들 되게 잘 소통해서 받아주고 이런 모습도 보여주는 동시에 예전에 나름 애플의 아이덴티티였던 그런 디테일에 있어서의 고집도 조금 많이 안 보이게 된 거 아닌가 싶어서 둘 다 좋아요.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조금 더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저도 드는 것 같아요. 이게 왜냐하면 옛날 전자기기 같은 경우에는 고장이 나거나 못 쓰게 되는 경우에는 버그나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이게 너무 오래돼서 안 진짜 되거나 안에 아니면 회로가 타가지고 회로가 타가지고 낡아서. 이건 어쩔 수 없는 내 낡아 사가가지고 아니면 진짜 내가 뭘 떨궜거나 깨지고 골프 부서지고 집안에서 골프채를 스윙하다가 잘못 때려가지고 이런 경우에 전자기계들이 고장 났는데 이제는 약간 소프트웨어적으로 먼저 고장 나거나 기능이 뒤처지거나 아니면 내가 어떤 기계를 사냐 그럼 막 버그가 뭐가 뭐 더 스무스한 익스피리언스가 뭐냐 이런 게 확실히 추구되는 세상이 됐기 때문에 이런 새로운 피처스를 넣는 것보다 그런 걸 폴리시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 싶은데 아무튼 저희 오늘 텐전트 알러트 팟캐스트에서는 애플이 여러 가지 의미로 많이 바뀌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저희가 이 정도는 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 버그들을 고쳐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버그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고 버그들뿐만 아니라 그런 UI적으로 아쉬운 점들도 같이 얘기를 해보면서 채찍과 함께 당근을 조금 주는 형식으로 좀 애플이 그래도 우리가 좋아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그럼요.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그래도 결국에 이걸 다 합쳐도 다른 기계보다 다른 회사보다 훨씬 그쵸. 나아요. 맞아요. 그래도 이거는 솔직히 네. 그런 것들
아무리 애플이 그런 거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고 못한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UI UX에서 애플이라는 회사는 그런 거 공부한 학생들 보면 거의 다 그걸 쓰고 있고 그 이유는 그런 맞아요. UI UX나 아니면 버그나 그런 사소한 디테일에 굉장히 센시티브하기 때문이고 너무 그런 거를 너무 잘해냈죠. 뭐 하종은 진짜 디자인 전공을 했어야 되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되게 센시티브한 것 같은데 또 그만큼 이제 그런 거를 고쳐주면 어프리시에이트 하거든요. 그리고 typically 저희가 이런 제품들에 돈을 더 많이 쓰는 데모그래픽에 속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막 대부분의 유저들은 그런 거 신경 안 써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제 예전에 되게 그럼요. 크리에이티브한 사람들만 쓰던 제품들에서 이제 좀 다 굉장히 대중적인 회사로 넘어왔죠. 넘어오면서 겪는 그런 문제들인 것 같은데 이런 것도 커진 만큼 회사가 커진 만큼 잘 현명하게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팟캐스트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은 저희는 또 다음 주에 또 재밌는 얘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시고 청취해 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저희 그럼 마치겠습니다. 방금 생각난 게 있는데 사실 맥 OS에서 프리뷰에 버그가 2개 있었고 버그가 하나가 더 있긴 했는데 이거 지난주에 팟캐스트 얘기하긴 했는데 아이폰에서 그 맥으로 파일을 옮길 때 이거 문제가 너무 많아요. 잘 안 되고 원래는 에어드랍을 하면 되는데 에어드랍도 이제 잘 안 되고 그래가지고 막 포토스 지난주에 얘기하겠는데 사진 임포트하면 이미 임포트 됐다고 그 다시 하면 안 되는데 임포트 안 됐다고 떠가지고 사진이 2장씩 내 컴퓨터에 들어와 있고 그러면 몇백 장이 2개 들어와 있고 이거 완전 스트레스고 아직도 버그라서 건들고 싶지도 않은데 이거 그냥 편집해서 이게 뒤에다 넣으세요.